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설계 도면을 읽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도면을 대하다 보면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설계사들도 도면을 읽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특히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읽으려고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차이가 많아서 더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기계의 특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정교하고요. 또 구매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하나하나가 예전하고는 틀리게 가격이 싸면서도 아주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도면으로 표시할 때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구매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최대한 구매품을 줄이겠죠. 구매품은 외부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을 해서 기계에 장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품 수량도 늘어나죠. 늘어난 수량만큼 도면에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기계의 작동도 복잡하죠. 기계의 작동이 상승, 하강, 전진, 후진, 그 다음 틸팅도 되고요. 슬라이딩 되는 것도 많죠. 그리고 턴을 할 때도 각도에 맞춰서 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그 슬라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상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도면에 표시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워낙 기계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표시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들의 특징 때문에 요즘 도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복잡하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표시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회사의 표준입니다. 각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탭 표시를 하는 방식이 좀 틀리고요.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가공하는 걸 보게 되면 가공도 가공집과 연계돼서 우리 회사와 10년 동안 거래했었던 가공집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가공집 하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요즘엔 가공을 다 외주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공회사를 얘기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받은 가공품을 전부 다 가공해서 납품해주는 회사를 말하죠. 그런데 보통 단골로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가공집이 있습니다. 보통 10년 넘게 단골로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공회사들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도면도 굉장히 간략하게 됩니다. 특징을 갖고 있죠. 이 부품은 그 회사만 주로 가공을 한다. 다른 데에 맡기면 잘 안 된다 라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 도면은 단골 가공집의 기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계에 맞춰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도의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립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특징이죠.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공집 그리고 조립에 이르기까지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지스를 사용한다거나 일본 표준이죠. 아니면 ISO라고 해서 요즘에 국제 표준 같은 걸 따라서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회사 내규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집 또 거래하는 거래처에 맞춰서 회사의 표준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D 도면입니다. 2D 도면의 특징은 요즘 들어서 2D 도면은 예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조립도에서 점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선을 다른 말로 은선이라고 하죠. 은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새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까봐 제가 점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립도에서는 점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 두 개의 물체가 겹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은 은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점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요즘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고 처음부터 점선은 그리지 않고 조립도에서는 주로 겹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도면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겹치고 또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그래서 2D로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뭔지 알기가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인 특징은 복잡해졌는데 이 복잡해진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읽기가 힘들죠.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D 도면에서 단순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자, 그런 것이 요즘의 흐름입니다. 간략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삼각법에 맞춰서 그리지만 치수라든가 글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굳이 측면도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정면도 하나로 끝낸다거나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립도에서는 그냥 다 겹쳐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됐지만 실제로 읽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엔 3D 도면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D 도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그려주는 도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2D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입체 그림을 2D로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뭐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원이 있고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 다음에 모서리마다 또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끝까지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는 홈이 파져 있죠. 뭐 대략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또 있네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가 되어 있죠. 이것을 2D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가운데에 홈이 파져져 있고, 색깔을 바꿔 볼까요? 또 이제 원이 둥근 홈이 끝까지 파 있죠. 그리고 네 군데마다 또 홈이 파져 있으니까 둥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것도 다 점선으로 그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3D에서 나오는 도면이죠. 그리고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무늬가 있으면 또 그것도 그립니다. 이것은 제가 알루미늄 프로파일 한 가지 예를 든 건데요. 실제로 조립도를 보게 되면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건 사람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죠. 그러면 입체를 사용해서 등각뷰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등각뷰로 도면을 표시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도면으로 입체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등각뷰를 표시했을 때 뒤쪽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이쪽 방향에서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3D 상태에서 보이는 부분은 등각뷰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뒤쪽은 볼 수가 없죠. 3D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각각 보는 방향에 맞춰서 등각뷰를 여러 개 그려주기도 하죠. 3D가 복잡하기 때문에 카티아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은선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간략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3D로 설계한 도면을 있는 그대로 2D로 내려서 조립도로 만들어 놓은 그림을 보게 되면 진짜 이것도 읽기가 힘듭니다. 경력이 있는 설계사들도 3D 도면이 완벽하게 2D로 바뀐 도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갓 설계를 시작한 초보 설계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가 복잡해지고, 그쵸? 기계가 많이 복잡해지고, 회사 표준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3D로 그린 도면을 또 2D로 내렸을 때도 쉽지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입사를 하시게 되면 입사한 회사에 회사 내규가 있겠죠. 회사 내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걸 따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2D나 3D 툴 문제입니다. 이건 툴 기능에서 이건 최대한 보기 좋게, 이것도 물론 내규에 있겠죠. 근데 최대한 보기 좋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면을 표시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걸 해놔야 가공과 조립이 쉽습니다. 물론 설계사도 마찬가지죠. 독도가 쉽습니다. 도면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잡한 것은 그린 설계사도 힘들거든요. 끝으로 구매품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좀 복잡하죠.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입사해서 회사 내규를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 회사는 도면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 규칙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D와 3D 작업을 하실 때 최대한 단순하고 보기 좋게 도면을 표시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는데, 이 도면을 그려서 올려놓는 회사들이 아주 자세히 그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큰 덩어리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도면에 삽입한다면 도면을 읽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